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은 평소에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런 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건강하다고 믿었던 내 몸이 예고 없이 나를 배신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혈관 속에서는 조용히 파국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습관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건강 주제보다도 심각하고 무엇보다 지금 알아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의 몇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지혈증은 조용한 사야린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거의 없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마른 체형이니까 상관없어. 지금 당장 아픈 것도 아니니 그냥 놔둬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방심하지만 바로 이런 태도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다가 돌연 위기를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 운동도 하고 식사량도 조절하는 편이었지만 혈관이 90% 이상 막힌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고지혈증이 얼마나 은밀하게 진행되며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또는 뇌출혈로 이어지며 경우에 따라 몇 분 만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은 단기간에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리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챙기지 않으면 병원에 실려간 뒤에야 후회하게 되는 것이 고지혈증의 무서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혈관을 공격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지혈증이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질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20대와 30대 젊은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를 점점 더 자주 목격하고 있으며 일부는 LDL 수치가 250 이상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젊은 층에 대한 콜레스테롤 검사가 흔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급격히 변화한 식생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당류가 과도하게 포함된 음료와 디저트류가 젊은 층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불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며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대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인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 활동량이 부족한 생활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체중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내장 지방을 쌓이게 만들고 간은 이 내장 지방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게 됩니다. 젊고 마른 체형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서서히 혈관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으며 문제는 본인이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젊을수록 더 조기에 자기 몸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냉정히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형이나 외모만으로 건강 상태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는 마른 편이니까, 체중이 정상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의 자가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고지혈증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겉보기에는 날씬하거나 체중이 평균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굳게 믿으며 별다른 경각심 없이 생활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내장 지방도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인은 바로 보이지 않는 지방입니다.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복부 깊숙한 곳에 쌓이는 내장 지방은 간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은 이 지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형은 마른데도 불구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생활하게 되고 결국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건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특히 내장 지방은 일반 체중계나 거울로는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건강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무감각해질수록 질병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외형이 아닌 내면의 건강 상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태도가 필요하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지금 당장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지혈증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달걀, 삼겹살,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식단에서 계란 노른자를 제거하고 고기 섭취를 줄이려는 반응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지혈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로 세포막을 구성하고 각종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축적되고 사용되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직접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계란 몇 개를 먹는다고 해서 그만큼 수치가 곧바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간은 현재 몸 상태와 에너지 균형에 따라 콜레스테롤의 생성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소량의 자연식품 섭취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풍요로운 식생활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되는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들입니다. 이들 식품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변질된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염증 반응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의 진짜 원인은 자연 상태의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고온에서 조리된 가공식품이나 포장 음식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됩니다. 요컨대 고지혈증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심코 먹고 있는 과자, 튀김류,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름지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의 진짜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에만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작 더 위험한 탄수화물과 당류의 섭취에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은 쌀,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달콤한 디저트와 음료수가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며 결국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질수록 간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게 되고 이는 혈중 LDL 수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고지혈증에 걸리는 가장 흔한 이유도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류 섭취 때문입니다. 빵, 국수, 떡, 음료수, 믹스커피 등은 겉보기에는 크게 문제없어 보이지만 이런 음식들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또한 이들은 식사 이외의 시간대에 간식 형태로 자주 소비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한두 번의 과식보다 지속적인 과잉 섭취가 우리 몸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혈관 속의 지방이 서서히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은 자제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하루에 먹는 빵, 과자, 음료를 계산해보면 오히려 지방보다 탄수화물과 당분의 과잉이 훨씬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줄이는 것보다 탄수화물과 당류 섭취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실천은 간식과 가공식품을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을 약 없이 개선하고자 한다면 복잡하거나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습관 교정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식단을 대폭 줄이거나 무리한 운동을 시도하면서 체중을 감량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바쁜 일상 속에서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효과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간에 먹는 군것질을 완전히 끊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자, 빵, 커피 믹스 같은 간식류는 체중 증가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의 숨은 원인이며, 이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2-3kg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양을 줄이기보다 빈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실제로 한 48세 남성 환자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간식만 끊었는데 석 달 만에 6kg이 빠지고 LDL 수치가 190에서 1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절식이나 하루 몇 시간씩의 운동 없이도 체중 감량과 수치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던 나쁜 습관을 인식하고 그것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가정주부처럼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군것질 끊기, 야식 줄이기, 단 음료 대신 물 마시기 같은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결국 고지혈증 개선은 의지가 필요한 전투가 아니라 선택의 반복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작지만 확실한 변화 하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고지혈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식단에 대한 인식부터 철저히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지만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의 질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온에서 조리되며 변질된 기름과 염증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활용한 식사를 우선해야 하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대표적인 좋은 지방 공급원이며 주 2-3회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 아침마다 견과류 한 줌을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철저히 피해야 하며 튀긴 음식이나 고온 조리된 반조리 식품 역시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식단을 바꿀 때 극단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끊거나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장기적인 지속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제한하지 말고 간식과 야식부터 없애고 좋은 지방과 단백질 중심의 식사로 천천히 전환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의 점진적 변화가 결국 성공적인 식습관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HDL 수치는 올라가고 LDL 수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단기적인 수치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만드는 것이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이며, 이는 약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이 됩니다. 고지혈증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운동보다 식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운동은 HDL 수치를 높이고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체중 감량과 LDL 수치 조절의 핵심은 무엇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수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체중 감량은 식사량을 줄이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군것질을 끊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등의 실질적인 식단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한 48세 남성 환자는 내원 당시 LDL 수치가 190을 넘고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것질만 전면 중단하고 물 섭취를 늘린 결과 한 달 만에 2.5kg이 줄고 석 달 후에는 총 6kg을 감량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1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고강도 운동 없이도 꾸준한 식습관 교정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가정주부에게는 하루 2-3시간씩 운동을 하거나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신 간식 줄이기, 야식 끊기, 물 충분히 마시기 등 간단하지만 일상 속에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술의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술은 단순한 칼로리 공급원이 아니라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생성을 증가시키며 함께 먹는 안주 또한 대부분 기름지고 염분이 많은 음식으로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신다면 이는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주는 셈이 됩니다. 고지혈증 관리는 단순히 운동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본질적인 해결책은 매일 반복되는 먹는 습관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을 약 없이 관리하기 위한 핵심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바꾸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면서도 생활 습관을 전혀 개선하지 않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수치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반면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놀라운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한 50대 후반 남성 환자는 회식이 잦고 야식을 즐기는 전형적인 직장인으로 처음 내원했을 때 LDL 수치가 260을 넘었고 의사들은 약 처방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 복용과 동시에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와 술 완전 중단이라는 두 가지 원칙만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석 달 만에 체중이 7kg 줄고 LDL 수치는 140으로 떨어졌으며 1년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여성 환자는 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수치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는데 원인은 밤마다 먹던 과자와 믹스커피였습니다. 이 환자는 야식을 끊고 커피를 블랙으로 바꾸기만 했고 단 한 달 만에 체중이 2kg 줄며 LDL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8개월 후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최소 용량만 유지 중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무리한 운동이 아닌 현실적인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없애는 것입니다. 간식 끊기, 야식 피하기, 물 많이 마시기, 가공식품 멀리하기,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을 3달 이상 유지하면 약 없이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혈증 관리를 단순히 체중 수치나 BMI 수치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장 지방의 상태입니다. 실제로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내장 지방이 많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각종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환자에게 있어 정상 체중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3kg만 감량해도 LDL 수치가 의미 있게 개선된다는 결과가 이미 다수 존재하며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3-5kg의 감량만으로도 약을 줄이거나 끊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감량의 목표를 무리하게 높게 잡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량을 억지로 줄이기보다는 군것질을 완전히 끊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달콤한 믹스커피나 과자, 야식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2kg 이상 감량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여기에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만 더해도 LDL 수치는 분명히 변화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수치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고지혈증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일시적인 변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건강한 혈관은 유지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군것질을 끊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단 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고 주 2회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고 하루 30분 걷는 것. 이 5가지 실천이 누적되면 고지혈증은 더 이상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남들 다 아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세요.